마음에 쉼표 하나 찍게 하는 풍경이 있어 우리는 또 하루 버티고 살아가죠. 반복되는 날들 속에 잠시 잊고 살았지만 일상의 생기를 마주할 수 있는 시간. 더 로드가 찾은 곳곳엔 늘 다채로운 삶의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전문시장으로 무조건 코스를 갈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매일 하는 일이라도 재밌어요. 믿음의 거장들이 등장했던 과거로의 시간여행. 시대의 혼돈 속에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켜온 이들의 흔적을 오늘도 되짚어봅니다. 산들이 성벽처럼 둘러싼 광활한 분지,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따라 흐르는 생명의 활기가 숨쉬는 곳, 대구로 함께 떠나볼까요?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인 이른 아침, 대구로 떠나는 기차를 타기 위해 역을 찾았습니다. 저마다의 기대와 설렘을 아는 여행객들과 함께 오른 열차. 오늘 만나게 될 믿음의 성지들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까요?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동대구역에 도착하겠습니다. KTX를 타고 약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대구. 발걸음이 향한 첫 목적지는 역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인데요. 대구의 사회 문화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라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이곳은 바로 사문진 나루터. 이 지역은 과거에 낙동강 상하류를 연결하는 교통요지였는데요. 수많은 보부상과 배가 들락거리며 번성했던 나루터 주변에 조성된 공원. 지금은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한 이곳엔 특별한 역사 속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문진 나루터가 처음 피아노가 유입됐다고 해서 피아노 조형물도 있고요. 100대 피아노 축제 같은 것도 하고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조선 전기까지 일본의 물품이 유입되는 국제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나루터. 1900년 3월엔 미국에서 온 선교사 사보단 부부의 이삿짐 속 피아노가 태평양을 건너 사문진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피아노를 처음 접한 조선인들은 그 소리를 기괴하게 여겨 귀신통이라 불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피아노가 반입된 의미 있는 장소인 만큼 곳곳에 피아노 조형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뿐 아니라 이곳은 시민들에게 쉼과 여유를 선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루터만큼이나 유명해진 길, 낙동강 생태 탐방로는 대구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길을 걷다 보면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하시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빼어난 풍광이지만 이곳은 천혜의 자연유산을 품고 있는 생태의 보고입니다.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지점엔 달성 습지가 조성돼 있어 멸종위기의 희귀동물과 식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있죠. 사문진 나루터의 명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강물을 시원하게 가르며 여행 기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바로 유람선입니다. 남해안 일원에서 운항하던 여객선을 재단장해 이렇게 낙동강에서 운항 중인 건데요. 더 로드도 안 타볼 수 없죠. 승객들은 1층 선실과 외부, 2층 갑판에서 낙동강의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뱃머리 쪽 갑판은 포토존으로 인기인데요. 한강 이남의 강에서는 유일한 유람선인 달성호.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강바람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내가 너 보여주려고 유람선 물질을 빌렸어. 근데 일단 8,000원. 원래 여기 같이 오기로 하는데 아파가지고 못 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영상 통화하지 했어요. 얘가 보여달라는데 보여줘야죠. 못 와서 억울한 것 같던데. 사문진 나루터를 출발해 대구를 대표하는 건축물인 디아크 문화관 앞에서 뱃머리를 돌려 다시 낙동강 하류로 향하는 유람선 여행은 약 40분간 이어집니다. 대구가 좀 아기자기하게
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압산공원 케이블카도 있고 전망대도 아마 괜찮은 것 같고 날 잡아서 하루 정도는 오시면 아주 재미난 관광지가 많이 있으니 꼭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륙 도시 대구지만 수면 위에서 바라보는 도심 전경은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데요. 강을 오르내리며 각종 물건을 운반했을 예전 뱃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낙동강의 정취에 흠뻑 빠져본 시간이었습니다. 대구의 또 다른 매력을 찾아 나선 길. 사문진 나루터에서 동쪽으로 30여 분을 달리면 만날 수 있는 압산 전망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를 대표하는 일출 야경 명소이기도 한 이곳은 대구에서 가장 큰 도시 자연공원이 조성돼 있는데요. 케이블카를 타고 5분 남짓, 차창밖 멋진 경치를 감상하다 보면 산 정상에 이릅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최종 목적지인 전망대까지 다시 300m 정도. 숲이 선물하는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드디어 다다른 전망대에선 거대한 노란 토끼가 방문객들을 맞아주는데요. 낮에는 노란 빛깔로, 밤에는 따뜻한 조명으로 전망대를 지킨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등산을 여기 압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여기 전망대까지는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가볍게 운동하는 코스로 올라오고 있어서 크게 힘들진 않습니다. 대구 도심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전망대. 사방으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어 도시 전체가 아늑한 품 안에 안긴 듯한데요. 대구가 광활한 분지임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해가 지면 아름다운 일몰과 반짝이는 도심의 야경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복잡한 도시에서 매일 숨가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되게 탁 트인 대로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압산이 대구에서 접근하기가 되게 좋고 주변에 맛있는 커피집이랑 음식점도 되게 많거든요.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산을 올라가실 때 접근성이 좋은 여기 대구 압산 전망대에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깊고 수려한 자연과 도심 속 화려함까지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압산 전망대. 대구의 매력을 한 가지 더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산이 10번 바뀌는 동안에도 한자리를 쭉 지켜왔다는 대구의 역사 깊은 곳. 이번엔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조선시대엔 대구장으로 불리던 이곳은 평양장, 강경장과 함께 전국 3대 장터 중 한 곳이었죠. 한 세기가 넘는 세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곳. 수십 개의 골목이 복잡한 미로를 이루고 있는 시장엔 20여 개의 국수 노점이 줄지어 서 있는 국수 골목도 있습니다. 세개 얼마예요? 16,000원. 16,000원. 뜨거운 게 최고지. 저희가 사까지. 좋은 날씨는 이 칼국수 그릇이 대기입니다. 전국 시장 중 국수집이 제일 많다는 서문시장. 그만큼 대구 시민의 국수 사랑은 남다른데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 전문시장으로 무조건 코스가 칼국수입니다. 맛있다고 먹었으면 너무 기분 좋죠. 그보다 기분 좋은 게 어딨냐. 감사하다. 맞지? 아침에 나오면 즐겁게 하루 종일 즐겁게 해야지. 일단 일하러 나왔으면 즐겁게 일을 해야지. 재밌어요. 재밌어요. 매일 하는 일이라도 재밌어. 점포 수만 4,500여 개가 넘는 대규모 시장답게 속을 든든히 채울 먹거리들이 넘쳐나는데요. 겨울날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팥죽도 인기랍니다.
오늘은 너무 갑자기 추워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제 내일은 또 기대를 해야 되겠죠. 내일은 이제 동지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견뎠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장사는 얼마나 하셨어요? 장사는 저는 이제 엄마 때부터 했어요. 엄마가 이제 아무 다리 아파서 못하겠어 이래가 또 내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제가 이제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또 하고 이렇게 해요. 내일은 대박 전하기를 바라면서 많이 나오세요. 겨울철 대표 간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호떡까지. 각 구운 호떡에 달콤하고도 고소한 냄새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듭니다. 1,000원 가성비. 네. 집에 넣는 곳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형들 넣고 바로 두고 가니까 우리는 회전율을 누가 확 들고 가거나 그런 적 없었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저희 10년 동안 호떡 장사인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루에도 수천 명의 손님들을 맞이하는 서문시장. 푸짐한 먹거리와 구경하는 재미로 외국인들까지 사로잡고 있는데요. I do like the environment and primarily the food. I don't shop a lot, but I generally come here because of the food. The pancakes, it has sugar and the roasted peanuts in it, and the corn dog, which I'm about to grab one here in a second. It's like a really busy city, but it's really pretty. It's really pretty. Yeah. Today I'm just walking around taking pictures, and everyone's so kind. Even though there might be a language barrier, everyone's being very patient. 섬유도시 대구의 대표 시장답게 개성 있는 의류와 패션 잡화가 시장에 가득합니다. 그중 특히 눈에 띄는 건 요즘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한복점들인데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복과 원단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복 상가는 서문시장에서 제일 오래된 구역인 만큼 이 단아하고 고운 전통을 긴 세월 묵묵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한복하면 대구 서문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없습니다. 섬유도시로 옛날부터 전통이 있는 곳이고 어른들 칠순잔치, 팔순잔치 이렇게 할 때는 온 가족이 다 와서 한복을 차려입고 부모님을 섬기는 걸 보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찡하고 감사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하는데 아주 고운 마음이 교차하죠. 나에게 서문시장이란 삶 그 자체죠. 내 자식이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갈고 닦고 가꾸다 보면 또 좋은 일도 많고 지나가던 좋은 손님들도 많이 만나고 부자가 됩니다. 100여 년에 걸쳐 이어져 온 골목시장의 정취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서문시장. 이곳이 있어 살아왔고 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의 하루에는 언제나 진한 삶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성지를 향해 발길을 옮겨봅니다. 근대와 시기 흔적이 남아있는 거리를 따라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한 교회인데요. 경북 지역 최초로 세워진 대구 제1교회 첫 예배당이자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대구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박물관으로 변신했는데요.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이곳은 대구 제1교회의 현재 기독교 역사관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대구 제1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배어든 목사입니다. 1896년 1월에 이 땅을 샀습니다. 여기서 1년간 계시다가 아담스 목사에게 인계를 하고 배어든 목사는 서울로 또 평양으로 가시게 됩니다. 기독교가 대구에 들어와 정착하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곳. 100여 년간 사라지지 않고 그 흔적을 기억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복음 전파의 초석이 된 교회의 일대기뿐 아니라 당시 선교사들의 사역 활동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자료, 그들이 사용했던 옛 물품들까지 고스란히 보관돼 있습니다. 되게 지루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옛 문화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랑 또 오고 싶어요.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교회답게 독립선언문 탁본까지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성도들이 쓴 독립선언서는 대구와 경북 전역에 배포됐었죠. 우리의 기억 속에 점차 잊혀가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한 번쯤 일깨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구의 3.1운동은 3월 8일 서문시장에서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주동자가 이 교회의 이만진 목사였습니다. 남산교회, 서문교회, 개성학교 학생들, 신명학교 학생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대구의 3.1운동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민족 독립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 1919년 일어난 거국적인 민족저항 운동의 흔적뿐 아니라 지난날의 선교 여정이 생생히 살아있는데요. 근대화 시기에 의료와 교육에 힘쓰며 일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선교사들과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원래 이곳은 선교사 사택과 제1교회와 제중원 이 모든 것이 이곳에 모여 있었는데 부흥되니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곳을 떠나서 언덕에 선교사 주택을 짓고 그쪽으로 선교사들은 다 옮겨가고 담쟁이를 심어서 그 담쟁이가 사택을 전부 덮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청라언덕이란 그러한 이름이 생겨나고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에도 등장하는 청라언덕. 전망 좋고 공기 맑은 이곳엔 여러 고풍스러운 서양식 주택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들이 거주했던 이 청라언덕 일대는 대구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청라언덕 보면 되게 마음 편해지죠. 이제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술을 펼치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뭔가 새로운 삶의 관점과 희망을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서 인식하고 고즈넉한 건물들이 많으니까 보면서 되게 조용히 있다 갈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언덕 끝자락에는 작은 묘지가 있는데요. 배척과 박해를 무릅쓰고 혼신의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했던 선교사들이 잠든 곳. 그들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되새겨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에 자기들의 청춘을 바쳐서 선교를 했습니다.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이곳에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더 열심히 또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꿋꿋이 지킨 믿음의 열매는 민족과 이웃의 애환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뿌리내린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선조들의 삶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